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대한민국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을 아십니까? 2006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온갖 루머와 추측으로 미궁으로 빠져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경찰이 재수사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언론에서도 다뤘던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은 피해자 이윤희 씨의 이름을 따서 이윤희 실종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06년 6월 5일 저녁 이윤희 씨는 본인의 자취방에서 1.5km 떨어진 호프집에 수의대 교수와 학과 학생 40여 명이 참석한 종강 파티에 참석했고 다음 날인 새벽 2시 30분경 윤희 씨는 동기이자 평소에 윤희 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김 씨의 배웅을 받아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 58분경 자취방에서 컴퓨터를 켜고 112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을 한 뒤 새벽 4시 21분에 컴퓨터를 끈 뒤 돌연 사라졌는데요. 다음날 윤희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지인들은 국가고시 준비나 전날 마신 술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날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동기들은 윤희 씨 집에 찾아갔지만 평소 윤희 씨가 기르던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마침 원룸 건너편 건물에서 윤희 씨 집안이 보이는 것을 알고 있던 지인들은 건너편 창문으로 윤희 씨의 집을 살피고는 그때서야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윤희 씨 집 창문이 열려 있었고 집 안은 신발과 잡동사니로 너무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요. 혹시 윤희 씨가 부모님 집에 갔나 싶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동기들의 신고로 경찰과 119 구조대가 도착한 뒤 문을 부수고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집안을 살핀 경찰과 동기들은 집주인 없이 윤희 씨가 키우던 강아지 2마리만 있었으며 강아지들이 집을 어질렀는지 집 안은 난장판 수준으로 어질러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집에 같이 들어온 경찰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인 여성이 이틀간 연락도 없고 실종이 되었는데 단순 가출이나 외출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인데요. 현장 보존을 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경찰은 동기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갔고 남아있던 동기들은 범인의 지문이나 DNA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집 안을 청소했다고 합니다. 청소를 한 이유는 경찰도 그냥 돌아갔는데 딸이 걱정돼서 올라오고 있을 윤희 씨 부모님이 혹시나 놀라실까봐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이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윤희 씨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사하던 경찰은 윤희 씨가 실종되기 바로 직전에 3분간 112와 성추행을 검색한 것을 발견하였고 대대적으로 탐문 수사와 공개 수사 등으로 윤희 씨의 행방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어떠한 성과도 없었는데요. 윤희 씨의 행방을 찾기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종 당시 윤희 씨에게는 휴대전화나 카드가 없었는데요. 실종되기 일주일 전 날치기로 인해서 휴대폰과 신분증 등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날치기범도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는데 도저히 날치기범의 행방을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암튼 날치기를 당한 윤희 씨는 그동안 네이트온으로 지인들과 소통을 했었는데 이상한 점은 누군가가 윤희 씨 컴퓨터에 있는 기록과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우저 상에서 선택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전부 다 삭제를 한다면은 앞에 데이터까지 몽땅 다 지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구간만 삭제되어 있는 걸로 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를 한 것 같다라는 거고 2시 59분에 112와 성추행을 검색한 윤희 씨는 그로부터 1시간 20분가량 어떠한 검색도 하지 않고 컴퓨터를 켜놨었는데 평소 컴퓨터를 끄지 않는 성격의 윤희 씨가 1시간 20분 뒤인 4시 21분에 컴퓨터를 껐다는 것은 다양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네이트온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한 뒤에 윤희 씨가 외출을 했을 가능성과 혹은 누군가가 집 창문으로 넘어와서 윤희 씨를 공격한 뒤에 컴퓨터의 기록과 대화 기록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등의 전문가들은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컴퓨터 기록을 삭제한 것이었고 집에 있는 돈이나 귀중품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범인의 목적은 돈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평소 윤희 씨를 잘 아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112와 성추행을 검색한 뒤에 1시간 20분가량 켜진 컴퓨터 그리고 그 컴퓨터의 기록과 대화 내용을 삭제한 그날 윤희 씨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금 이상한 것은 윤희 씨가 실종된 뒤에 없어진 물건들이 조금 있는데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윤희 씨는 다이어리를 가방에 항상 놓고 다녔는데 당시 집안 어디에도 그 다이어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다이어리는 수의학과 실습실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녔던 다이어리가 왜 거기에 있는지 또 누가 놔둔 것인지는 현재도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을 방송한 시사기획창에서 그 다이어리의 위치를 제보한 제보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제보자는 그런 증언을 한 기억도 없을 뿐더러 이윤희 씨조차 잘 기억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다이어리를 놓은 사람도 그리고 그 다이어리의 위치를 제보한 사람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윤희 씨가 놔두고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평소에 매일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있던 윤희 씨가 과연 다른 건 다 챙겼는데 다이어리만 놓고 집에 갔을까요? 그리고 윤희 씨 집에는 수리한 흔적이 있던 작은 찻상이 있었는데요. 고장이 난 찻상을 수리해서 쓸 정도로 잘 사용했던 찻상이 사건 이후에 사라졌다가 윤희 씨의 아버지가 주변 원룸을 뒤지다가 버려진 찻상을 발견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찻상에는 범인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말 이상한 것은 범인은 왜 이 찻상을 가지고 나갔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윤희 씨가 버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건 바로 전날까지 이 찻상은 윤희 씨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증언에 의하면 윤희 씨는 이 찻상을 버릴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졸업인데 굳이 잘 쓰던 찻상을 버리고 새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굳이 종강 파티 때 버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윤희 씨가 버렸다면 집 앞에다 버렸을 텐데 이 찻상이 발견된 곳은 윤희 씨 집 앞이 아닌 거리가 조금 있는 다른 원룸 건물인 것으로 보아 범인이 버렸을 가능성이 크지만 왜 이 찻상을 가지고 갔는지도 의문이고, 만약 범인을 특정 지을 만한 단서가 있는 찻상이라면 멀리 버리거나 소각을 했을 텐데 윤희 씨 집 근처에 버린 것 또한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윤희 씨는 외출을 할 때면 항상 다용도실에 강아지들을 가둔 뒤 외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종 당일에 동기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는 강아지들이 집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깔끔한 성격의 윤희 씨는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옷을 갈아입는 일이었는데 이날은 웬일인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컴퓨터부터 켠 것인데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것은 윤희 씨의 신발도 같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발도 없어졌다면 윤희 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누군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잠깐 나간 것이라면 강아지를 가두지 않았던 것과 신발도 같이 없어진 게 설명이 되지만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바로 성추행과 112를 검색한 윤희 씨에게 그 새벽에 찾아온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만약 그 새벽에 정말로 누군가가 윤희 씨를 찾아온 것이라면 윤희 씨 실종의 범인은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또한 사건과 관련된 몇몇을 용의선상에 올렸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의심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 바로 윤희 씨를 마지막에 보았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던 김 씨입니다. 그리고 경찰들 또한 김 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김 씨에게서 어떠한 단서나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아주 많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첫 번째로 김 씨는 윤희 씨에게 호감이 있었으며 윤희 씨를 집까지 바래다준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루머일 뿐이지만 윤희 씨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 씨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히 신빙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만약 김 씨가 도어락 비번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경찰을 기다리고 도어락을 부수고 집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김 씨 또한 실종 당일 방까지 청소했던 동기생 4명 중 한 명이었는데 만약 비번을 알고 있었다면 그냥 들어가면 될 것을 윤희 씨 집 옆 건물까지 넘어가서 집을 살펴보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강 파티가 끝나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김 씨와 헤어진 후 성추행을 검색한 윤희 씨의 행동은 너무 이상한데요.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서 혹시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의심스러운 인물은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수의대생 교수인데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용의자를 김 씨로 집중을 해서 많이 아쉬웠다면서 다른 인물들도 같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수의대생 교수였습니다. 이유는 수의학과 교수라는 신분으로 사체 처리에 용이할 것이고 원래 윤희 씨는 아르바이트로 해당 교수의 자녀들에게 과외를 해줬을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교수가 윤희 씨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아서 용의선상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수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 결과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서 따로 추가 조사 없이 금방 끝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용의자들이 있지만 별다른 특이점이나 연결고리가 없었는데요. 확실히 현재로서는 김 씨가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이지만 추가로 주변 인물들을 더 자세히 조사했더라면 윤희 씨의 행방을 찾는데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실종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제보로 이 이야기를 계속 채워나갈까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 작은 단서나 제보로 사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길 바라는 희망을 품고 최소한 윤희 씨의 행방이라도 알 수 있길 바라면서 윤희 씨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앞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 사건의 영상을 제작해서 18년간 윤희 씨를 찾고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윤희 씨와 잘 아시거나 그날 사건에 대해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로 범인은 못 잡더라도 윤희 씨의 행방이라도 찾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